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지금의 내로 변함없이 3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다면 치매 걱정 없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두뇌가 젊어진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듣고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브레인 키핑, 지은이 마크 밀스테인, 출판사는 웅진 지식 하우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크 밀스테인, 뇌 건강 연구자이자 최신 과학을 바탕으로 최적의 뇌를 유지하는 법을 소개하는 강연가. 현재의 건강한 뇌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기억력과 생산성을 높이며 치매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세상에 늙지 않는 뇌를 만들어주는 마법의 약은 없다. 하지만 우리 몸과 뇌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30년 뒤에도 지금의 뇌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본문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듯 뇌도 변한다. 그에 따라 인지 기능 및 정신 기능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다. 평균적으로 인간의 뇌는 40세 이후로 10년마다 약 5%씩 줄어든다. 뇌가 점점 작아지고 오그라들면 기억력, 집중력, 생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뇌 질환과 우울증, 불안 등 각종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당신의 뇌를 30년 뒤에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더 젊은 뇌로 살 수 있는 비법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몸을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있다. 치매와 같은 정신적 쇠퇴는 건강관리,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심지어 현재 발생한 치매의 3분의 1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면 믿겠는가? 유전자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자신의 인지 능력과 뇌의 건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브레인 키핑 10계명. 뇌를 평생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마법의 명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슬퍼할 필요는 없다. 생활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 수면을 우선시하라. 둘째, 새로운 것을 배워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라. 셋째, 사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라. 넷째,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급성 스트레스를 잘 받아들이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라. 다섯째, 식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 염증을 관리하라. 여섯째, 초가공 식품을 피하고 상하는 음식을 먹어라. 일곱째, 매일 30분을 걷는 등 적당히 움직여라. 여덟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서 독소 접촉을 최소화하라. 아홉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심장을 관리하라. 열째, 정신건강 문제 역시 신체 건강과 같이 챙겨라. 뇌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은 매일 작은 행동이 쌓여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매일 최소 10계명 중 3가지를 실천해 보는 걸로 목표를 삼아보자. 그 변화가 습관이 되면 다른 것들도 추가해 보자. 그렇게 차츰 늘려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과학자들은 뇌를 젊어지게 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80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걷기보다 효과적인 활동 하나를 찾아냈다. 바로 춤이다. 발레, 힙합, 사교 댄스 등 그 어떤 춤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춤을 배우는 과정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습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춤은 신체적인 운동으로
정신적 자원과 기억력을 사용한다. 또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사교적인 활동이 되기도 하며 음악을 들으며 청각이 자극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역시 해소된다. 춤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 역시 뇌를 다방면에서 자극시킨다고 하니 조금씩 선택의 폭을 늘려가 보는 것도 좋겠다. 뇌가 늙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뇌과학은 이 모든 심각성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변치 않는 단순한 진실을 발견한다. 바로 우리의 놀라운 뇌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뇌를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일상생활을 재미있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노래하고 춤추고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며 스포츠를 즐기고 취미를 시작하자.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자. 매일 즐겁게 지내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30년을 넘어 평생 건강한 모습 그대로 당신 곁에 있어줄 것이다. 브레인 키핑의 습관, 수면, 잠은 뇌를 고친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정상적인 수면 주기일 때 우리 뇌는 90분에 한 번씩 잠을 깬다. 밤에 잠깐 잠이 깨더라도 수면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사실 잠을 깨는 게 정상임을 아는 것이 효과적인 수면을 취하는 첫 번째 단계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잠에서 깬 뒤에 어제 하지 못한 일과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거나 깼다는 사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 잠들지 못할 때다. 완전히 잠에서 깨더라도 시계를 보거나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해선 안 된다.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지금 잠에서 깬 건 뇌가 수면 주기를 끝마친 것뿐이고 이제 다음 주기를 시작할 때라는 점을 기억하자. 밤새 깊은 수면과 렘 수면 주기를 여러 번 거치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깊은 수면은 노화를 방지하고 몸을 재생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수면 단계다. 이때 뇌 활동은 상당히 느려진다. 뇌가 800억 개의 뇌세포에서 쓰레기를 긁어내고 척수액이 뇌를 씻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뇌가 깨끗이 청소되는 동안 몸도 근육과 뼈를 재건하면서 회복된다. 수면은 면역 체계를 위한 비밀 무기다.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이 감기에 훨씬 많이 걸렸다. 하루 4시간 정도 잘 경우 감기에 걸릴 위험이 가장 크다는 걸 알아냈다. 빛을 이용해 뇌의 알람을 맞춰라. 뇌 시계는 잠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타이머와도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10에서 15분 정도 밖에 나가서 자연광을 쬐다. 그렇게 하면 밤에 잠들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간단한 방법처럼 들리겠지만 몇 분간 자연광을 쬐지 않으면 뇌 시계가 잘못될 수도 있다. 핵심은 자연광이 신체 움직임 그리고 신선한 공기와 결합되어 뇌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자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조사했다. 이들은 뇌 시계를 다시 맞추기 위해 수면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들을 캠핑에 데려가 낮에는 자연광을 많이 쬐도록 하고 밤에는 전자제품 하나 없는 완전한 어둠을 경험하게 했다. 그러자 일주일도 안 되어 참가자들의 뇌시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잠도 훨씬 잘 잘 수 있게 됐다. 마음 챙김. 뇌에 긍정 회로를 설치하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만약 그 양이 적고 산발적으로 분비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 좋지만 이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다.
행복감이 고조되면 불안, 우울, 고통 같은 증상이 최소화되거나 줄어든다. 행복이 약간만 증가해도 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정의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런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감정과 즐거움을 느끼며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행복감을 높이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마다 800억 개의 뇌세포의 일부가 손을 뻗어 연결을 만든다는 걸 보여준다. 그게 바로 학습이다. 배운 걸 연습하면 뇌는 동일한 연결고리에 전기 자극을 가한다. 배운 걸 반복할수록 그 연결이 강화된다. 어떤 일을 많이 할수록 연결이 강화된다. 연습하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약해져서 기술이 떨어지고 앞장에서 얘기한 수면 주기 단계도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러다가 다시 연습하면 연결이 강해진다. 감정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능한다. 특정한 기분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 기분과 관련된 뇌세포 연결이 강화된다. 만약 하루 종일 불행해지는 연습을 한다면 불행해지는데 전문가가 될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기분으로 지내는 연습을 하면 긍정적인 기분과 관련된 연결이 강화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잘 취하게 된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 그들의 뇌는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 행복한 뇌는 전전두엽 피질로 더 많은 혈액이 흐른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한 피실험자의 전전두엽 피질에 엄청난 양의 혈액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물론 본인은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뇌 스캔 결과 역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는 이렇게 행복한 것일까? 그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저는 불교의 승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매일 명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8주 동안 하루에 약 30분씩 마음 챙김 수련을 한 참가자들의 뇌는 승려의 뇌와 비슷해 보였다.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뇌 부위인 해마가 커졌고 전전두엽 피질도 점점 더 강해지고 커졌으며 투쟁 도피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하는 편도체는 줄어들었다. 마음 챙김을 수련한 사람들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그걸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루에 25분씩 마음 챙김 수련을 한 사람들은 단 3일 만에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25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된다면 하루에 단 10분만 마음 챙김 수련을 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 한 연구에서는 명상, 요가, 마음 챙김이 항염증 세포를 증가시키고 염증성 면역 세포를 줄여서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운동, 매일 7,500보를 걸으면 달라지는 것. 운동이 뇌에 매우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9년에 실시한 분석 결과 운동이 건강한 면역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세포 같은 면역 세포는 비행기와 같아서 끊임없이 날고 있을 때 가장 성능이 좋다. 계속 순환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와 다른 감염에 더 취약해진다. 일관된 운동 루틴은 T세포가 계속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감기부터 독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낮춘다. 운동이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심장이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만 이는 일상적인 뇌 건강은 물론이고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도 필수적이다. 여러 가지 연구를 검토한 결과 운동이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신경화학 물질의 균형을 맞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운동은 뇌 크기도 늘린다.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의 회백질 양이 늘어나는데 건강한 회백질은 기억력에 매우 중요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120분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약 65%나 낮아진다는 걸 발견했다. 일주일에 3번, 40분씩 산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한 연구에서는 이 루틴을 따른 사람들의 해막 크기가 커졌다는 걸 발견했다. 감정, 매일 타인의 안부를 물어라. 55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만찬이나 기타 사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거나 직접 주최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저하될 위험이 낮았다. 그들이 먹은 음식이나 가는 장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은 덕분에 생긴 효과였다. 전전두엽 피질의 한 영역인 내측전 전두엽 피질이라는 곳에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 지도가 보관되어 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뇌의 이 부분이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기준으로 특정한 활동 종류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를 떠올렸을 때와 그냥 아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활동 종류가 다르다. 외로운 사람은 친밀감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친밀감 부족이 염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 우리는 외로움을 실제 몸이 아픈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신체적 고통은 우리 몸을 돌보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몸에서 경고를 보내는 것과 같아. 이처럼 외로움 역시 뇌 건강을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인 것이다. 작은 친절을 베풀어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뇌화학 물질이 증가하면 고립감과 외로움이 줄어든다. 한 연구에서는 치매에 걸린 연인을 돌보는 사람이 타인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경우 고립감과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걸 알아냈다. 작은 친절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다른 사람의 행운을 빌어주거나 안부를 묻는 것,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칭찬을 하는 것, 평소에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 인간의 목소리에는 뇌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요소가 있다. 식습관. 무지개 빛깔의 음식을 먹어라. 평균적인 인간의 경우 일평생 사는 동안 60톤의 음식이 위장을 통과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증가시킬 수 있고 체중을 줄이거나 늘리는 데 도움이 되며 심지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식단과 장, 뇌, 면역, 건강 개선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많은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이 최고라고 주장한다.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과 채소가 가득하고 콩, 견과류, 통곡물이 넘쳐나며 생선, 해산물,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지중해식 식단은 심지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유전적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 발병 위험을 낮췄다. 케일, 콩, 차, 시금치,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51% 낮았다. 왜 이 식단이 효과가 있는 걸까? 우선 이 식단에 포함된 식품에는 뇌로 확산할 수 있는 염증 위험을 낮추는 플라바놀이라는 강력한 항염증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또 이 식단의 음식들은 우리 내장에 있는 37조 개의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한다. 게다가 이 음식은 심장 건강에 좋고 심장과 뇌의 연결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신경학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을 12년 동안 추적한 결과 소시지나 절인 고기 같은 가공육에 감자나 달콤한 과자와 같은 녹말 탄수화물을 결합시키면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걸 알아냈다. 과일, 채소, 곡물이
뇌 건강을 위한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참으로 당연한 이야기다. 중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강력한 영양 주스를 만든다. 채소를 듬뿍 놓은 수프를 먹는다. 달걀 요리와 오믈렛에 채소를 넣는다. 접시의 반 이상을 채소로 덮었다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브레인 키핑을 읽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